지금 우리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는 보육계가 한시도 잔잔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육비 대란, 그럼 유보통합, 아동학대, 이렇게 아주 그냥 현장에서 조용할 날이 없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왜 이런 겁니까? 간단히만. 왜 이런 겁니까? 우리 보육만 이런 겁니까? 다른 데도 다 이런 겁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육이 그전에는 그냥 정책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정치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아무래도 이제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영유아 보육의 비중이 이제 증가하니까 이제 그게 어느 선에서 정치 대상이 된 거죠. 네. 사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저희도 약간 정신을 차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무상보육 논쟁이 불을 지폈죠. 정치권의 싸움의 한복판에 보육을 끌어다 놓은 거죠. 아까 강의 중에는 그 2004년도하고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두 번 어떤 크게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2004년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떤 요인이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2004년은 이제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이 처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전면 개정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좀 부분 개정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면 개정하는 그 주요 키워드는 이제 보육의 질이었던 겁니다. 이제 91년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양적 확대를 그 중심으로 나서 치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양만 계속 늘리면 안 되겠구나. 그것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질을 이제 잡자. 그래서 이제 질 관리를 시작했던 건데 그거는 사실은 OECD 국가의 공통된 그 경향이기도 합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서 이제 최고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때가. 숫자가. 그러니까 무상보육이 이제 누리과정을 통해서 시행되는 그 해부터 해서 그죠? 예, 누리과정뿐만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영유아라고 하는 건 0세부터 이제 다 2세까지의 어떤 무상보육이 부모 부담 전혀 없이 이루어졌고 또 유아의 경우는 이제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는 전체를 다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주지는 못했지만 일부의 차액 보육료는 남겨진 채로 일단은 무상이 도입된 것. 완전한 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부모 부담이 약간 남겨진 상태로 무상보육이 도입이 됐다. 이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만든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게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안 보내보신 분들은 아이들을 거기서 특히 그 0세, 1세 이렇게 어린 아기들은 놀아준다, 보살핀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육과정이라는 게 일종의 교육 개념으로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목표치도 설정되어 있고 분야도 영역도 다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시 보육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이제 예전에 유치원 교육 과정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주기적으로 개정돼 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아까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질 관리를 하자라는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제도 두 개가 하나는 평가 인증이고 하나는 이제 표준 보육 과정의 제정이죠. 그래서 유치원 교육 과정이 있고 이제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 과정이 있고 이렇게 그 표준 보육 과정이 만들어졌죠. 전 연령에 대해서. 그래서 체계화를 하다가 이제 2013년에 소위 누리과정이다. 이래서 이제 3, 5세는 공통과정을 만드는 거죠. 유치원 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과정 합쳐서 3, 5세는 누리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령에 있어서는 그렇죠. 예. 누리과정도 질을 끌어올린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 또 하나가 평가 인증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평가 인증에 이제 공과 과가 많죠. 이제 국민들은 이제 다 평가 인증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자세한 거는 상태니까요. 다음 파트에서 말씀 주시고 하여간에 공도 있고 가도 있다. 질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저 현장의 입장에서는 저는 아주 예찬론자입니다. 일단 평가 인정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제 한국 보육이 빠른 시간 늘었고 또 질도 끌어올리는 노력이 상당히 열심히 추진이 됐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아직도 공보육률이 어떠느니 국공립
저 취혼율이 뭐 20% 미만이라 여전히 보육을 민간에 맡겨두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문제만 한 말씀 주시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현장에 어찌됐건 공보육이 아니라고 하는 국공립이 아닌 입장에서 좀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계층 무상보육을 국가가 했을 때는 보육은 더 이상 사적제가 아니다. 공적제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투자를 해서 질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떤 시점에 들면은 좀 불리하게 되면은 국공립 아닌 데는 전부 공적 보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적 보육이 아닌 곳에 세금을 투자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해요. 해서 뭔가 좀 안 맞다. 이럴 때 정치적이라는 말을 저희들은 쉽게 얘기를 합니다. 보육이 정말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보육은 저희가 얘기할 때는 공보육 해서 국공립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보육은 전부 다 민간 가정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 뭐 국공립, 뭐 민간 어린이집, 또 가정 어린이집, 뭐 직장. 그 구분을 좀 유형별로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큰 틀에서는 설립의 유형에 따라 설립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공립 또는 이제 민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제 거기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규모에 따른 방법도 있고요. 어디에 이제 누가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삼는데 이제 국공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하는 직장이 있고 또 법인에서 하는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큰 규모가 뭐 예를 들면 21인 이상을 민간이라 하고 20인 이하를 가정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 협동이라고 하는 체제가 하나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법인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학부모님들이 아니 왜 다 국가에서 저기 예산 들어가는데 어디 왜 지원 미지원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것은 지금 국공립 시설은 어찌됐건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서 지은 곳이고 건물을 하드웨어를 지어준 곳이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한 80% 영아의 경우는 그리고 유아의 경우는 한 30% 정도를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방식 차이겠군요. 이렇게 그 우리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공립 또 법인 등은 그 항목별로 일정한 안정성이 유지될 만큼 지원을 해주고 민간은 아이당 보육료를 통으로 줘서 거기서 인건비를 해결하라. 심각하게는 아이가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 그 아이 보육료가 빠져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사용주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구조로 돼 있어서 양질의 선생님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 이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유형이 있다는 거를 숙지를 하고 토크 2로 넘어가서 우리 보육의 좀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쟁점을 조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